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디스, 피치, S&P 등 국제 3대 신용평가사에서 한국 집값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미 IMF 등 국내외 기관에서 가계부채와 집값 폭락의 위험성이 나왔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국제 금융자산이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는데 앞으로 전쟁이 확대될지 여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자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무디스, 피치, 한국 집값, IMF 위기, 집값 폭락보다 엄청난 지금 공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아파트들 보이죠? 거의 불바다가 될 정도로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자 볼까요? 가계대출과 자산거품이 지금 경제위기 속으로 빨리 들어가고 있어요. 경제위기가 터지게 되면 난리가 나겠지만 경제위기가 터지지 않더라도 사이클상 하락폭도 상당히 클 겁니다. 물론 이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 가계대출, 자산거품, 영끌 비투 사업,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 영끌하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했겠죠. 집값 거품 폭등을 했습니다. 그나마 일찍 잡았으면 다행인데 뒤늦게 잡으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집값 이제 폭락. 지금 폭락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B2,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 등등등 여러 가지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역시 거품 폭등을 했죠. 그런데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사업대출, 무분별하게 사업대출 한 경우도 많고요. 코로나 때문에 연체, 폐업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파산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요인은 경제위기, 금융위기, 금융권의 불안한 시를 이렇게 확대시킴으로써 집값 폭락, 주가 폭락, 사업 파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중이에요. 피치, 무디스, S&P, 한국 IMF 경고를 냈는데, 자, 어떤 측면이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먼저 피치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위험성. 이게 너무나 많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말이 아닙니까? 재정 악화,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있다. 지금 유일하게 믿었던 국가부채마저도 급증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로 집값이 지금 급락할 수 있다.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집값 폭락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무디스, 가계부채, 위험수위, 증가율 경고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가채무가 우리나라가 아직은 심각치 않은데 이 증가율이 워낙 심한 거예요. 자, 60% 증가는 신용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거다. 재무건전성 평가, 이게 악영향 받음으로써 부도위험에 처해 있다. 즉, 국가가 됐던 개별 회사가 됐던 신용평가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 자, S&P, 공기업 부채가 심각하다. 대규모 공기업, 부채의 잠정적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 대비 외환 보유고 있죠.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경제 규모가 커짐으로써 이 외환 보유고가 거기에 맞게끔 비례해서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감소됐어요. 그래서 이 외환 보유고가 경제 위기를 버티지 못할 만큼 너무 적다. IMF는 아예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6가지 형태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IMF 경고, 한국 국가부도 위험이 크다. 저금리, 저성장, 인구 고령화.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하락장에 이번에 접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잖아요. 자, 전세대출, 먼저 전세보증금부터 볼까요? 전세보증금으로 투자를 했다는 게 문제가 돼요. 주식, 부동산 갭투자, 즉 이 갭투자를 했다는 게, 부동산 갭투자를 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값이 떨어지면 못 돌려주잖아요. 집값 하락 시에 고령대출자, 실업자 중심으로 취약성이 증가한다. 항상 이 펑크가 나는 것은 대기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개별 취약한 개인이 됐든 회사가 됐든 이 취약한 부분에서 이게 확산이 됨으로써 은행권이 부실이 생기면서 경제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위기를 다른 말로 금융위기라고 하죠. 자, 현금 살포를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지금 현금 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기축통화국가가 아니잖아요. 환율 취약하다. 장기적으로 침체 이거에 대비한다.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자의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1인당 3억 이상씩 지금 빚을 지고 있어요. 사업 하시는 분들. 전세대출, 금융시스템 화약고라고 아예 표현하고 있는데 은행 전세대출이 지금 폭증했고 앞으로는 이것도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그 칠러 반군 지역 있죠. 이게 땅은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이게 대항하는 그리고 칠러 성향을 띠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박격포 사건도 있었지만 그것도 자작극 아니냐. 러시아가 침공하기 위한 명분을 제시하려고. 공산주의 국가는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실래요? 자, 지금 이미 쳐들어갔죠. 자, 무력 충돌. 아직은 뭐 완벽한 충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방적 공세. 러시아 푸틴, 우크라이나 칠러 반군 지역으로 침공했습니다. 자, 미 유럽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곧바로 성명 냈고 이게 전쟁 확대, 즉 나토나 미국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은 아직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불안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 에너지값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줘요. 자동차 수출, 차질, 전기, 가스, 물가들이 줄줄줄 인상할 가능성이 크겠죠. 업종별 비상 플랜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전에 이제 지금 대응하기는 참 잘했어요. 세계 경제 위기 변수도 듭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세계 경제 어떤 상황에. 그리고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이거 투자 진짜 신중하라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지금. 30년간 전쟁 주가 흐름 보면은요.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폭락을 해요. 오늘도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은 무지막지하게 팔아제끼는데 개미들만 무지막지하게 사들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버스를 보세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인버스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주가가 중장기적으로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해요. 하락하는 데 투자하는 게 인버스 아닙니까? 그런데 무작정 그냥 물타기에서 싸다고 막 사고 그러면 큰일 나요. 부동산, 주가, 가상화폐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기 시에 대폭락할 수 있다. 물론 주식은 뭐 거품이 심하다고 얘기는 안 할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못 간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부동산이나 가상화폐는 거품이 심한 건 맞아요. 지금 부동산, 증시, 달러, 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하느냐. 아주 중요하겠죠. 별표 한번 쳐볼까요? 부동산 2021년 9월 작년 9월 추석 이후에 급락한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추락하고 있어요. 마이너스로 이미 완전히 전환됐죠. 대선 이후까지는 관망을 해야 합니다. 약 한 달 남았는데 대선 끝나고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를 또 지켜봐야 돼요. 2에서 5년 하락 예상을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뭐 2에서 5년 폭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확률이 높아요. 유망지역 청약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은 유망지역의 청약과 자, 마이너스 30% 급매 중에 저울질을 하는 거죠. 지속적인 관망을 하면서 자, 분양 좀 지나면 이제 분양권 미분양도 나올 거예요. 이게 완화가 되니까 분양권 전매 이제 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어요. 또는 미분양, 급매, 갈아타기. 집이 있으면 갈아타기 하죠. 정리할게요. 분양, 분양권, 미분양, 급매, 갈아타기. 바로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1+1 해가지고 자 기존의 급매를 하나 갖고 있으면서 분양, 분양권, 미분양 중에 하나 이게 집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 하나 끌고 가는 것도 돼요. 증시, 평상시 투자는 아예 하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죠. 자, 준금융위기, 소액 연습투자 지금은 연습투자만 할 때예요. 웬만하면 물려있는 사람들은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징후, 코스피 2700선이 지금 붕괴됐죠. 오늘도 왔다 갔다 하는데 2700에서 2600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되면 좀 이상 징후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준금융위기는 대략 2500선이 무너지면 준금융위기 2000이 무너지면 뭐 뭔가 완전히 이상한 거죠. 이제 3300짜리가 2000까지 갔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코스피 금융위기 바닥은 대략 1400에서 900 1000도 붕괴될 수 있어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렇습니다. 이때 만약 금융위기가 터져서 이 정도 왔다. 그때는 질르세요. 우량주로.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거. 인버스나 레버리지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개별 투자, 테마 종목 다 안 좋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달러 볼까요? 평상시 달러는 요즘 뭐 투자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평상시 투자 보통
준금융위기 때 박스권에서 투자해볼 만하죠. 지금은 굳이 말하자면 준금융위기에 가까워요. 보세요. 달러 1150, 129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현재 12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박스권. 물론 큰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좀 손해볼 수도 있겠죠. 1150으로 떨어지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거 금융위기 목표로 투자하는 거예요. 터지면 이 정도 갈 거예요. 옛날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1580, 그리고 우리나라 IMF 때 거의 2000 언저리까지. 그러면 이 사이로 1500에서 2000 언저리로 가게 돼요. 1달러당. 그리고 만약 이 정도까지 금융위기가 터지면 원화로 다시 바꿔야죠. 언제까지 끌고 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금입니다. 금은 지금 고점 맞아요. 지금도 높고요. 준금융위기 박스권 고점인데 지금은 막 여러분들께 투자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국내 금이 지금 박스권 6만에서 7만 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진짜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다 하면 좀 일부분 매입해 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왜냐? 금융위기 터지면 여기까지 가니까. 국내 금 기준으로 8만에서 8만 5천 원. 그런데 이 정도까지 오면은 뭐 9만 원이 가든 10만 원이 가든 매도한 후에 현금 부여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분야별로 알아봤고요. 그럼 매수자와 매도자 최악의 상황에서 판단이 지금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매수자는 가격 거품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도자들은 무슨 얘기냐? 집값 조정하는 듯 하다가 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2021년이 지금 꼭지장이었는데 작년 여름 가을경 집값 폭등 불안이 엄청 확산됐죠. 왜냐면 너무 뛰어버리니까. 그래서 매수자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혔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볼까요? 2022년 대출 규제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더 불안한 상황이에요. 왜냐? 가깝잖아요. 기간적으로. 집은 빠지고 있는데도 그래.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2025년 되면 집값 하락하고 매수자 완전 실종되고 한마디로 폭락을 할 텐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무주택자분들이 무관심 또는 무주택을 유지해 버립니다. 아니 이때는 못 사서 안 달라는 분들이 왜 이렇게 반토막 났을 때 사야죠. 그리고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지금 제 댓글 보면 이제는 20년 빠지고 무슨 뭐 집값이 뭐 완전 영원히 이제 회복도 안 될 것처럼 무조건. 그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부동산은요 주식과 더불어서 이거는 재화예요. 뛸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모든 것이 뛴다는 건 아닙니다. 인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별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사냐 안 사냐만 따지면 사는 게 맞아요. 언제? 하락장이에요. 무주택으로 가면 평생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폭락론자 말 듣거나 여러분들이 폭락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지금 나는 하락한다는 게 폭락론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집값이 폭락했는데 무주택이 됩니까? 또 무관심을 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만 하느라고 하고 나중에 집값 엄청나게 이렇게 21년처럼 뛴 다음에 집 잡으려고 하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지 말고 폭락장에 잡으세요. 이번에 매도자들은 또 기대감을 갖죠. 입주 부족, 유동자금. 아주 느긋해요. 마음이. 느긋하죠. 지금도 느긋합니다. 폭락하는지를 모르고. 자, 집값 하락. 막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요. 반토막 나게 되면 불안이 확산돼서 공포감을 가져요. 이제 매도자들이. 내놔봤자 안 팔리니까 헐값으로 매도해버립니다. 이거 아주 조심하세요. 헐값 매도하지 마세요. 물론 빌라나 오피스텔은 던져도 돼요. 그런 거 던져버리고 아파트로 갈아타면 되니까. 그런데 왜? 멀쩡한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럼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이 바닥인데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어요? 팔았으면 갈아타기 하시던가. 그래서 팔지 마시라고. 끌고 가시라고. 그냥 갈아타기 하던가 끌고 가시라고. 결국은 이 두 가지는 급매속출, 집값 폭락으로 이어지는데, 자, 2025년 왜 노란 박스를 했냐? 매수자는 이거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매도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셨죠? 자, 이제 러시아 침공, 전쟁 시에 주가 폭락, 우크라이나죠. 키예프,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여기 이렇게 쭉 둘러서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땅이 상당히 넓어요. 생각보다. 여기 보면은 돈바스 지역이라고 이제 도네츠크, 루간스크, 여기가 바로 우크라이나를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땅임에도 불구하고 반군들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에서 뭐 여기 박격포 쐈다고 하는데 그 알 게 없지만 러시아가 아마 자작극한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침공할 명분을 쌓기 위해서. 자, 이미 이쪽으로 이미 이제 들어온 거죠. 이미 이제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방국하고 본격적 싸움이 되려면 이쪽으로 이제 만약 진입을 하게 되면
본격적 전쟁이 일어날 텐데 3차 전쟁, 세계대전 위험성도 있고 핵도 있고 그래서 이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긴장 상태는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러시아가. 여기 크림반도라고 있죠. 여기 크림반도. 러시아가 이게 러시아 땅이 여기 계속 여기 점령해 버렸잖아요. 예전에 아주 순식간에. 근데 우크라이나는 순식간에 점령할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갖고요. 확실하기 전까지 지금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한국투자증권 국내 증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영향 방어적 자세 취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전쟁 때마다 이 까만 거 보세요. 떨어지는 거 보세요. 전쟁 때마다 뭐 걸프, 체첸 1, 체첸 2 전쟁, 크림 위기 계속 그때마다 떨어졌었어요. 자, 이제 주택 매매 가격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20년간 부동산 사이클 봤더니 이 까만 노란 게 수도권이고요. 까만 게 5대 광역시예요. 뭐 서울도 있지만 수도권에 이제 포함시키자고요. 보시면 노란 거 보세요. 자, 이때 노무현 정부 때 엄청 뛰었죠. 근데 지방은 안 뛰었어, 별로. 까만 거. 그리고 재밌는 게, 자, 10년부터 이렇게 떨어졌죠. 오히려 수도권. 노란 거 떨어졌죠. 10년부터 14년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5대 광역시 지방은 올라갔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얘가 올라갈 때는 별로 못 가고 떨어지더니 얘 오히려 수도권이 떨어지니까 지방이 올라가요. 그러던 게 여기 보세요. 재밌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수도권은 이렇게 올랐어요. 15, 17, 18, 19년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지방은 좀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언제 합쳐진 줄 아세요? 서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20년 언저리에 갖고 다 올라간 거 보세요. 다 뛰었잖아요. 동시에 뛴 게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거의 일치한 화살표가 최근 2년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집값을 적극적으로 잡았어야 하는데 코로나라 여러 가지 사유로 적극적으로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같이 뛰어버린 거야. 근데 수도권은 꾸준히 뛰었고 지방은 떨어졌다 올라갔기 때문에 지방이 조금 더 아마 더 오랫동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이클이 같이 이렇게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까만 가고 노란 가고 이건 반대잖아요, 다. 그러다가 같이 연동해서 폭락할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 2022년일 확률이 큽니다. 이제 집값 예상 폭락과 요동치는 금융자산 IMF는 아주 강경하게 요즘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어드밴스 국가 약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머징 국가, 개발도상국들 이런 데 신흥국들은 약 한 22%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했어요. 하나씩 봤더니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오늘 빠졌고 여기에 여기. 자, 그런데 이거 지금 코로나 사태 터져갖고 1400대까지 간 게 3300 찍고 여기 오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뭐 여기가 아니라도 여기 2000까지 떨어질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서 많이 놀았으니까. 그래서 이 꼭지만 보시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싸다고 해서 물타기 하지 마시라고요. 단순하게 비교를 해도. 그리고 주변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잖아요. 금리 인상에다가 뭐 전쟁 문제에다가 중국 문제에다가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 또 거품이 또 심한 데다가 금융위기 터진다는 설도 있고 원달러 환율은 여기 보시면 1190대에서 놀고 있죠. 그 전에 이 앞에는 1150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이 코로나 터졌을 때 1200 언저리까지. 자, 그런데 얘가 만약 금융위기 터지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1500에서 1800. 근데 빠지게 되면 1150. 그래서 빠지면 손해는 크지 않은데 먹는 게 많으니까 달러로 좀 환전하는 것은 나쁘지 않는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불안하고 그 애국적인 자세가 아니잖아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도. 국고채 3년물 금리 치솟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신용등급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방만한 재정 또는 여러 가지 대출 문제, 집값 거품 등등등 IMF 피치의 섬뜩한 경고, 한국 방만 재정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신용등급이 나쁜 건 아니에요. 계속 장기간 좋은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무디스 여기에 한국, 프랑스하고 나란히 하고 있죠. 역시 S&P도 프랑스하고 나란히 하고 있어요. 벨기에, 영국 이렇게. 그리고 피치 한국, 영국, 벨기에 비슷하죠. 오히려 일본은 더 아래예요. 일본이나 중국은 더 아래에 있죠. 여기 우리나라가 대만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이제 최근 여기서 변함이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안정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자 지금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세요. 자, BAA2, BBB-, BBB-까지 이렇게 그 경제 위기가 터지거나 또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떤 해외 자산 의지가 이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급락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외환 보유 금액이요. 예전에는 4천억이 많았죠. 뭐 4,600까지 갔다가 지금 확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외환 보유국 이게 뭐 몇 조 달러 두면 모르겠지만 이게 많지도 않은데, 그리고 여기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27에서 지금 97까지 아주 급락하고 있다는 거. 분양 경기 실사지구 여기 보면은 2010년에 60, 102까지 올라왔었어요. 왜냐면 집값이 뛰니까. 근데 최근에 팍 떨어지는 거 보세요. 22년 거의 2년 전 수준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왜? 집값이 떨어지니까 분양이 앞으로 미분양도 늘어나고 좋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면 OECD 비기축통화국의 국가 부채 비율 증가폭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증가율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집이 이 돈더미 속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돈의 물결 속에 위험자산 조심해야겠죠. 코로나 상황, 금리 인상, 러시아 침공 등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감사합니다.